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28일 오후 5시를 넘은 시간입니다. 네, 내년도 정부 예산이 500조를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470조였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약 504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26일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 작성을 의결을 했는데 지출 증가율 7.3%를 고려하면 아직 정확한 액수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504조 원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400조를 돌파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지 3년 만에 무려 100조가 늘어난 500조가 넘는 정말 슈퍼 예산이 내년도에 지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것이며 또 이렇게 많은 지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뒷감당을 누가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그렇게 보이질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 문재인 정부 특징, 정말 국민 세금을 너무나 주머니 쌈짓돈처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초과 세수가 25조 이상 거쳤기 때문에 그런 씀씀이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려 100조가 늘어난 504조 원을 쓰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니 내년도 그 감당을 누구한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서 4대 중점 과제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 사회 안전망 확충,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안전한 환경, 이 4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재정 지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데요. 내용을 들어가 보면 거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는 그야말로 복지 분야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관련 예산만 내년에 180조가 넘을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 의도죠. 지금 이 정부의 결정이나 이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분야에 보면은 정말 현금 살포성, 이러한 복지 정책이 너무나 많고 이것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읽힙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참 그 내용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조 단위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 복지 분야에 몰려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를 내세운 사회 안전망 확충, 그리고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실업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실업 부조를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취해온 소득 주도 성장, 성장도 이루지 못했고 소득 재분배도 오히려 악화됐죠. 그래서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지금 또 세금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이러한 해법을 찾아서 지금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실업 부조가 시행이 되고 또 여기 1.5천억 이상이 투입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또 올해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조 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무상 교육, 복지야 혜택을 누리면 좋죠. 문제는 그것을 누가 감당하냐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또 기초연금에 올해 15조 원보다 1조 7천억 늘어난 16조 7천억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회 서비스 일자리 등 고용 대책에도 작년에도 54조 원을 쓰고 어떤 고용 효과 거의 효과가 없었는데 올해에도 수조 원대의 예산이 더 추가로 편성될 그런 전망입니다. 문제는 재정이죠. 이렇게 쓰는 건 좋은데 이 세금을 어디서 걷어들이냐는 겁니다. 경제 성장세가 지금 둔화가 돼서 지금 기업들의 실적도 삼성까지 올해 실적 굉장히 악화될 전망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자동차 산업 좋지 않죠. 세계 경기 좋지 않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 굉장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디서 그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일 것이냐. 방법은
그러니까 돈을 걷어들여야 돈을 쓸 수가 있는데, 걷어들이는 곳은 글쎄요, 기업이 아니면 개개인이 부담을 해야죠. 그걸로도 모자르면, 예, 신재민 씨가 그렇게 적극 반대했었던 적자 국채 발행,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는 부채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또 돈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것이 굉장히 재정 악화를 가져오는데, 문제는 이 문재인 정부가 그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재정 운용의 어떤 원칙들을 너무나 허물고 있다라는 거죠. 당장 장기 집권을 해야 되니까. 당장 내년 총선에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가 너무나 엿보입니다. 자, 당장 세수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는 뭐 반도체 여건이 그나마 좀 좋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죠. 굉장히 반도체 실적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1분기 실적 굉장히 어닝 쇼크 수준으로 지금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또 부동산 뭐 아시겠지만 다 위축이 된 상태여서 법인세,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세수가 호조를 보였었는데 올해는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난해 이제 당초 계획한 세입 예산 대비 초과 세수 25조 원이었는데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뭐 반도체 가격 하락, 자산 시장 침체, 뭐 세수 여건 말씀드린 대로 좋지 않습니다. 또 이 외에도 뭐 재정 분권 추진에 따라서 중앙정부 재원이 지금 지방정부로 더 이전이 되게 됩니다. 또 증권거래세가 인하가 돼서 또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쓰겠다라고 예산 세워놨지만 당장 세입 예산을 제대로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회의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문제는 세출 여건도 좋지 않다라는 거죠. 정부 스스로 일단 정부 재량과 상관없이 무조건 투입해야 되는 예산을 엄청나게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복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지급해야 되는 복지 예산, 예, 뭐 연금, 뭐 각종 수당,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늘여놨기 때문에 뭐 돈이 들어오든 안 나가든 의무적으로 나가야 될 돈을 굉장히 늘려놨다라는 거죠. 뭐 건강보험만 해도 작년에 건강보험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에 적자였죠. 무려 수입보다 지출이 1,700억 이상 많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말 이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이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수 여건은 나빠지는데 예산 지출을 과도하게 늘리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돈 풀기가 끝난 뒤 그 뒷감당은 미래 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에 뭐 내년 뭐 총선을 바라보고 이런 식의 그냥 앞뒤 가리지 않는, 그야말로 묻지마 이러한 재정 정책들이 너무나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 칼럼 중에 KDI 교수인 윤희숙 교수가 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헌신짝 취급받는 국가 재정 원칙이라는 칼럼이 실렸는데요.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재정 전문가가 아니라도 감지할 수 있듯이 그간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로 준수해 온 재정 원칙이 지금 빠르게 와해되고 있다. 국가 재정의 대원칙, 재정 수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일단 걷어들인 돈은 명확한 목표 하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이 원칙이 요즘 무시되기 일쑤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체 가구에 동일한 현금액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연간 2조 원을 훌쩍 넘는 재원이 들지만 도대체 정책 목표가 뭐냐는 질문에 뚜렷한 대답조차 없이 여야 합의로 실시가 됐다. 지원금에 관심이 없는 이들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게 하는 신청 독려 업무 때문에 담당 인력은 힘들어 죽겠다는 일자리 안정자금, 이것은 누구에게 갔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점검조차 않는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그야말로 뭐 청년수당, 뭐 현금 살포식, 뭐 이런 재정 지원들이 이게 효과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전혀 견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일자리
고용 관련한 네, 세금 54조 원 쓰고도 취업자 수 증가 거의 없었죠. 민간 분야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데 밑 빠진 독에 그러니까 물 붓듯이 이런 식의 무원칙한 재정 운용을 굉장히 꼬집고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 양산은 국민이 피땀 흘려 창출한 부를 걷어 훨씬 부가가치가 낮은 일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나 동원해야 함에도 일자리수 채우기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아 확대 일로다. 총선용이라 의심되는 토건 프로젝트는 사상 최대 예타 면제를 통해 공식화됐다. 이 속에서도 단연 정점은 추경의 만성화이다. 미세먼지나 실업이 불과 석 달 전 예산 통과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아닐진데 재정당국이 지금 스스럼 없이 추경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어떤 각도에서 봐도 정상이 아니다. 그렇죠. 세상에 추경을 올해 예산 지난해 12월에 통과가 됐는데 3개월도 안 돼서 벌써부터 추경 얘기를 꺼내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만큼 제대로 계획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니까 얼마나 무분별하게 방만하게 지금 이 살림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더 큰 걱정거리는 이렇게 재정규율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데도 견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덕분에 예전 같으면 치열한 논쟁 속에 원래의 조약한 계획이 수정되고 개선되었어야 하는 사안들이 모두 초고속 논스톱으로 처리가 됐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견제가 안 됩니다. 국회에서 견제가 돼야 되고 각 행정부처, 그러니까 예산을 쥔 행정부처에서 견제가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정부 눈치 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각 지방자치단체만 보더라도 다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죠.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사실은 이미 독재 체제가 굉장히 공고화된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칼럼의 마지막에는 재정규율은 남의 돈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신중함이며 지출을 늘리고 싶은 건 모든 정부가 마찬가지니 스스로를 예외 취급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이것이 무너질 때 너도 나도 공돈 나누기에만 몰두하는 사회가 된다. 예전 우리가 딱하게 여기던 사회의 모습이다. 딱하게 여기던 사회의 모습인데 지금의 공돈 나누기 또 공돈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사회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습이 과연 이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2020년 예산은 그 고민이 담겨야 한다. 그러나 지금 500조가 넘는 이 슈퍼 예산에 그런 고민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는지 지금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를 하려면 내년 선거부터 제대로 정말 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